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을 하다가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업은 결혼 후 5년 정도 성황을 이루다가 경제 불황 등의 이유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당시 와이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던 저는 결국 급여를 많이 준다는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힘든 일 중에도 딸아이와 와이프를 보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택배업을 하고 대리기사도 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밤낮 없이 일을 했고, 이러한 제 모습을 본 지인의 도움으로 현재는 대기업의 유통업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유통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출장을 다니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처음에는 아쉬워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직을 하기 전에는 와이프와의 트러블이 많았어요. 돈 때문에요. 제가 벌이가 좋지 않다 보니 와이프는 아이를 키우며 많이 힘도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처가댁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남자가 못나서 내 딸을 고생시킨다, 그런 마음이요. 네, 저도 딸을 가진 입장으로서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처갓집에서는 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되었고, 저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힘이 되는 건 딸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아빠라든지 여러 말을 하는 걸 들으며 시간이 가고 있음을 느꼈고, 나중에 모두 함께 행복하리란 희망 하나를 보며 꿋꿋이 견뎌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희 와이프는 다리나 겨드랑이 이런데 털이 별로 없기도 하고, 평소 제모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집에 일회용 면도기가 있었습니다. 짧은 털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인어른이 왔다 가셨나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집안 곳곳에서 남자 양말이나 러닝, 반바지 같은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원래는 항상 휴대폰이 비밀번호가 잠겨있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턴가 걸어 잠그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여보, 휴대폰에 뭐 재미있는 거 있어? 아니, 그냥 요즘엔 이것저것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평소엔 안 그러더니 휴대폰까지 걸어 잠그고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저는 가볍게 장난을 친 건데, 와이프는 휴대폰을 내려두고는 정색을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애 봐야 하는데 바람필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미안하다며 어영부영 넘어가긴 했는데 괜히 더 크게 반응하니까 미심쩍긴 했습니다. 제가 일회용 면도기랑 남자 옷들을 이야기했더니 요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장인어른이 아이를 보러 자주 집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들은 이야기가 없던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와이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얼마 뒤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 출장 일정이 그 전달 말일 공지가 되는데, 이번에 출장이랑 와이프의 생일이 겹쳤어요. 다른 날은 몰라도 와이프의 생일은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말하고 출장 일정을 빼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는 척하고 저는 케이크와 꽃, 그리고 와이프에게 잘 어울릴 만한 금목걸이를 준비해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요즘 일자리를 찾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처가댁에 물어보니 생일이라서 저희 집에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기로 했다는 걸 들은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미리 가서 음식을 좀 하고 있을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
그때가 2시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금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고 있는데 말소리와 함께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나 당신 부모님이랑 밥까지 먹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 보고 박서방 하면서 얼마나 예뻐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불편한데. 그냥 편하게 만나면 돼. 나중에 우리 같이 살려면 일찍 봐두는 게 좋지. 저녁은 몇 시쯤 먹을 건데? 엄마가 5시쯤 장 봐서 온다고 했어. 그럼 시간이 좀 남네. 그렇게 말하더니 곧 말소리가 사라졌고 저는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상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문틈 사이로 옅게나는 남자의 향수 냄새가 났는데 중후한 느낌의 향수가 저는 장인어른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 내 연남의 것이더군요. 말소리는 잦아들고 곧 거실에서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서 때려 죽여야 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고 저는 베란다로 나가서 와이프와 내연남의 모습을 무음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제가 베란다로 나온 사이에 2 사람은 큰 방으로 들어왔고 저는 간발의 차이로 2 사람에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숨을 죽였고 곧 처가 식구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나가지도 못하고 베란다에서 계속 쭈그려 앉아 있었고요. 다행히 날씨가 봄이라 그리 춥지 않아서 버틸 수 있었지. 다시 생각해도 아찔해요. 박서방, 드디어 얼굴 보네요.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딸 생일에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박서방 시간 안 내줬으면 오늘 딸이랑 밥도 같이 못 먹을 뻔했지 뭐야. 그렇게 저만 빼고 화기애애한 처가 식구들을 보고 있으니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의아했던 게 딸아이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렇게 처가 식구들은 나갔고요. 그리고 얼마 뒤 내연남이 집에서 나갔습니다. 내연남이 나가고 얼마 뒤 딸아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아직 딸아이는 내연남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고 그날은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아이와 와이프가 잠들 때까지 베란다에 쭈그려 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충격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제가 뭐 그린 미운 사이라고 아내의 내연남에게 사이라는 호칭으로 부를 수 있을 수 있나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니었나요? 저는 그 새벽에 결국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장모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한테는 김서방이라고 불러주신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딸이 저한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반대하지 그러셨어요. 제가 사업해서 돈 잘 벌 때는 김서방이고 돈 못 버니까 돈 많아 보이는 박서방이 더 좋던가요? 자네 취했네. 집에 가게. 이게 무슨 추태인가? 아, 제가 추태구나. 알겠어요. 나 이제 당신 딸이랑 이혼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아줌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저런 식으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처가댁 근처 인근 모텔에서 저는 눈을 떴고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서 어제 찍은 영상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와이프는 뭔가 전에 듣기라도 한 건지 표정이 굳어있더군요. 쥐새끼 마냥 집에서 숨어 있었던 거야? 왜? 내가 바람 피는 거 눈으로 확인하려고? 당신이란 사람 정말 소름 돋아.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습니다. 출장이 잦은 저 때문에 외로워서 실수를 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랬으면 아마 지금쯤 다른 모습일 수도 있었겠죠. 와이프의 저 말에 아직도 주머니에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목걸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 생일이라 놀래켜주려고 그랬어? 늘 바쁜 나 때문에 외로울 것 같아서. 생일이 뭐 대수라고. 그래, 정말 대수 아니더라. 그래서 남자까지 집에 끌어들였니? 우리 이혼해. 내가 하고 싶던 말이야. 나 지금 나가서 이혼 소송 걸 거고 그 잘난 박서방한테도 소송 걸 거니까 단단히 준비해. 그 사람을 끌어들이지 마. 이런 상황 몰라.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 그리고 애는 내가 키워. 그 말을 하고 저는 아이의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아이와 함께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부모님은 손주를 끌어안고 그렇게 마음으로 울다 잠드셨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 이혼은 인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상간남한테도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딸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 이후 그 내연남과 결혼을 할 거라던 와이프는 제가 상간남의 회사로 제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고 저는 명예훼손죄로 벌금 물고 하는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내연남도 많이 지친 건지 저 때문에 와이프에게 정이 떨어진 건지 결국 두 사람도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박서방이 대기업도 다니고 아이도 없어서 재혼까지 생각한 것 같은데 세상만사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제 딸아이 하나만 보고 더 독하게 살아서 와이프가 꼭 후회하게 해줄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